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외곽 전자 그리고 전기 음성도 이런 것 뜻을 전부 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본문에도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가장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한다. 최외곽 전자는 핵의 당기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궤도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히려 전자를 끌어들여서 당겨올 수도 있습니다.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가장 많이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 개수가 배열이 같으면, 분단이 같으면 1분단은 1분단끼리, 2분단은 2분단끼리 화학적인 성질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주기율표의 전형 원소는 최외곽 전자수와 쪽수가, 즉 분단수가 일치하는 것이 보통 전이 원소이고요. 분단은 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양다리 걸쳐서 이처럼 두 가지 성향을 지니고 있는 전자를 두 개 털리기도 하고 전자를 세 개 털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이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다 전이 원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취급하지 않고 수능에서도 전형 원소까지가 주로 나오고요. 최외곽 전자가 아무튼 8개가 되면 힘으로써 균형이 된다. 모양으로 균형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성질이 아니고 힘의 균형은 안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것을 일단은 최외곽 전자 8개를 채워야지 기본 숙제가 하나가 끝나는데 그것을 파루설이라고 합니다. 단 수소와 헬륨 1번, 2번 뭐 이런 거 수헬리, 리튬까지도 리튬은 3번인데요. 전자가 핵이 있으면 전자가 2개 돌고 마지막에 1개가 돌고 있는데 리튬도 이 전자를 1개를 뺏기고 오히려 안쪽에 2개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궤도가 하나 있는 것들은 팔각형까지 절대 못 채운대요. 전자가 2개 이렇게 두 번째 궤도가 남아있을 때는 팔각형까지 채우는데 첫 번째 궤도 하나만 있는 것들은요. 어차피 들어가 봤자 젤로 안쪽 궤도는 2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2 곱하기 궤도 번호의 제곱계만큼 들어가니까 궤도 번호가 1번까지만 있는 것들은 1제곱에 2하면 2개까지밖에 못 채워지죠.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가 그리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은 2개만 들어있어도 힘이 안정됐다. 8개 똑같은 효과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헬륨 같은 게 특히 2번인데도 8분단 쪽에 앉아있고 8분단하고 똑같은 역할을 똑같은 힘의 균형을 이뤘다고 해서 8분단에 앞대가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헬륨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팔각형이 이미 채워져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한테 뺏어 먹거나 뺏기거나 하지도 않고 전혀 나 땡! 나는 팔각형 숙제 끝! 하고 손 털고 나 팔각형 됐는데 나 원래 원자였잖아. 양성자하고 전자 개수도 같잖아. 그러면 뭐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그러면 뭐가 돼요? 분자잖아 나. 자나. 그러면은 이게 원자이면서 분자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화학 반응의 출발은 전자를 뺏거나 뺏기거나 아니면 공동 소유로 하거나 뭐 등등 기타 자고로 전자의 이동이 발생해야지 화학 반응이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최외곽 전자와 그리고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일정한 법칙, 일정한 이 원칙을 파악해서 자리에 딱 앉힌 사람이 조금 모질한 사람인데 모질리가 바로 고안을 해서 완성을 해놓은 주기율표입니다. 현재 주기율표를 완성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드렸던 것은 제가 불소와 나트륨 가지고 설명했는데 교재에는 수소와 리튬이 들어있어요. 수소는 번호가 1번이죠. 1번이면 양성자도 1개 있고요. 겉에 도는 전자도 1개 있는 최외곽이 1개 있는 거고요. 리튬은 수헬리베 리가 3번이죠. 양성자가 3개가 들어있고 전자도 3개 있는데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가 돌고 있고 나머지 그럼 세 번째 1개는 어디에 돌까? 두 번째로 삐져나와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도 어차피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리튬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 돌고 있는 궤도에 전자 하나. 그래서 어차피 한 개 너도 1개 나도 1개 겉에 돌고 있는 걸로만 본다면 최외곽 전자가 1개씩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디에 배열한다? 수소도 1분단, 리튬도 1분단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트륨, 칼륨도 다 하나씩 삐져나와 있고요. 2분단에서는 그러면 몇 개씩 삐져나와 있다? 2개씩 삐져나와 있는 게 되고요. 이렇게 2개씩. 그 다음에 배막하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스트론튬 안 하셔도 됩니다. 3분단은 붕알인데 B알로 하세요. 발음이 조금 상스러우니까 4, 탄규, 5, 질인, 6, 산황, 7, 불연부요, 8, 헬레아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리듬을 타야 돼요. 1, 순위학과 2, 배막학 궁짝, 궁짝, 뽕짝 선전한 건 아니지만 네 박자로 맞춰서 외우시면은 리듬을 타시면 빨리빨리 외워져요. 이걸 입술에 붙이면 붙일수록 응용 범위가 빨라집니다. 1, 순위학과 숫자를 반드시 넣어서 외우세요. 분단 숫자를. 1, 순위학과 2, 배막하 3, BR 4, 탄규 5, 지린 6, 산황 7, 불연부요 8, 헬레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도 하셔야 됩니다. 8, 헬레아 7, 불연부요 6, 산황 5, 지린 4, 탄규 3, BR 2, 배막하 1, 수리낙할 여기까지 옳게 거꾸로 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작위로 외우셔야 됩니다. 1, 수리낙할 6, 산황 3, BR 7, 불연부요 2, 배막하 5, 지린 6, 산황 3, BR 8, 헬레아 이런 식으로 분단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또 왜 중요한가? 7분단은 전자 하나를 뺏는 걸 좋아하고 1분단은 하나 삐져나온 전자 한 개를 털리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털리면 속 편해요. 이건 하나를 뺏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7분단은 누구하고 짝짝꿍 하기 쉽겠어요? 1분단을 엄청 좋아합니다. 1분단도 내 거 껄리작거린 거 하나 누가 가져가서 제일 껄리작거리는 8개 채워지지도 않는 7개 누가 주지도 않지만 그 바깥쪽 개들 누가 딱 벗겨내면은 그 안쪽에 들은 아름다운 깨끗한 궤도 팔각형 채워진 궤도가 나올 텐데 누구를 간절히 바래요? 7분단을 바래죠. 1분단 하나, 7분단 하나가 붙으면 무조건 분자가 됩니다. H 하나, F 하나 불화수소산이 되고요. H 하나, 염소 하나 붙으면은 염화수소, 염산이 되고요. H하고 Br, 수소하고 브롬이 붙으면은 브로마수소, 브롬산이 되고요. H하고 I하고 붙으면은 요드와 수소. 이렇게 읽을 땐 기체일 때는 요드와 수소. 그냥 액체로 산일 때는 요드산.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트륨하고 불소하고 붙으면 불화나트륨, 나트륨하고 CaL하고 붙으면 우리가 먹는 소금 염화나트륨 이렇게 붙죠. 아무튼 이렇게 배열이 됐을 때도 식은 어떻게 적느냐? 분자식은 앞쪽에 있는 것을 앞에 써주고 뒤에 있는 것을 뒤에 써주는 거죠. 가령 NaCl이 맞습니까? ClNa가 맞습니까? Na가 1분단이고 Cl이 7분단이니까 1분단 먼저 7분단 나중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분자식의 모양도 원소 주기를 보면은 순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앞쪽에는 약한 것, 분단수가 숫자가 앞선 거, 1분단을 먼저 2분단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적고요. 뒤쪽에를 센 걸 적어요. 그래서 Na하고 Cl이 있다 그러면 염소가 세죠. 7분단에 있는 거죠. 왜? 폰염부, 탄황요수 이쪽은 다 조폭들이에요. 뺏어먹는 것들이죠. 이쪽은 뭐예요? 다 뺏기는 것들이에요. 리, 칼카나, 마칼카나, 마하, 라철리 전부 다 뺏기는 것들입니다. 약한 것들이에요. 오른쪽으로 위로 갈수록 세고 뺏어먹는 것들이고 왼쪽 밑으로 갈수록 약하고 털리는 것들인데요. 약한 쪽이 앞쪽에 쓰이고 분자식을 쓸 때는 센 쪽이 뒤로 쓰이는데 부부간에 공동으로 재산도 분할하고 집 문 앞에 문표를 양쪽으로 공동 명의로 붙여놓을 수도 있지만 외부에 손님이 오셨을 때 집 앞에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는 미소를 띠면서 물어보겠죠. 애기한테 윽박지르면서 인상 쓰면 물어보면 안 되겠죠. 부모님 계시냐고. 그러면 협박범이나 유괴범이겠죠.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아버지 잘 계시냐? 집에 아버지 계시냐라고 물어봐야지 정상이지. 문패가 똑같이 써졌다고 그래서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그 녀석 그새 많이 컸네 어머니 계시냐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이겠죠. 따라서 불러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센 것부터 먼저 불러줍니다. 쓸 때는 앞에서부터 약한 것부터 썼지만 그래서 쓸 때는 염소와 나트륨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염소 성분과 나트륨 성분이 그냥 나열이 된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화학적으로 결합다 그래서 화자를 하나 넣어주고요. 가운데 소가 있는 것은 생략을 합니다. 염화나트륨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염화나트륨. 어떻게 읽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칼륨하고 염소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KCl 이렇게 쓰는 거죠.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죠. 염소 띄고 화 칼륨 이렇게 읽으면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뭘까? 이쪽과 1, 2분단과 또는 2, 7분단, 6분단 이런 것들이 뺏기는 것과 뺏는 것이 명확하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 분자식이 쓰여져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금 형태를 띱니다. 소금 형태. 우리가 먹는 소금 대표적으로 나트륨, 염소 붙으면 염화나트륨 되지 않습니까? 염화나트륨 먹는 소금이죠. 한자로는 염이고요. 그리고 이 소금 중에서도 강력한 산성을 띠는 성질이 남아있는 강산화성 소금 종류, 염류가 인류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자의 구조를 잘 살펴보고 읽는 방법과 분자식 쓰이는 모양을 보면은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금이다. 강산성인데 인류에 속한다. 공통특징 우리가 먹는 소금하고 비슷하다. 공기 중에 놔두면 습기 빨아들여서 녹아내리면서 흐물흐물해진다. 조회성이죠. 상태는 소금하고 똑같다. 결정질, 반투명한 결정, 투명성이 있는 결정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게 있어요? 맛소금처럼 하얀 분말처럼 된 것도 있다. 다 똑같아요. 인류 염류는 흰 분말 아니면은 뭐예요? 투명성 있는 결정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다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 분말이나 투명성 있는 결정이 아니고 색깔을 띈 것이 간혹 있다. 물론 인류 중에서 몇 가지 있어요. 한 두어 가지 있는데 이런 애외가 되는 것만 딱 그 이름만 외워두시면은 인류의 특징은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퉁 쳐서 한꺼번에 외우는 거죠. 그냥 공통으로 소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위험물이 빨리 접근이 되지 일일이 명칭 하나에 분자식 하나에 한글에 뒤집어지고 뭔 말인지도 잘 읽히지도 않고 영어로 써는 분자식 같으면 더욱더 스트레스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정복이 되지 않아요. 자, 7, 8에 쓰여진 것은 지금 수엘립의 붕탄질산 이렇게 쓰여진 것이고요. 자, 이 번호에 따라서 수엘립의 붕탄질산 블레나마 할교인항 염화칼가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를 갖다가 쓰인 것이고요. 암기상 1. 순약화 2. 배막가 3. 암비알 4. 탄규 5. 지린 6. 산항 7. 불연부여 8. 헬리아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주기율표 바로 이 앞 페이지에 서 있던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원자는 재료가 되는 입자입니다. 이 재료가 되는 입자로는 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물질인 거죠. 따라서 재료가 되는 이 입자 원자가 물질이 되려면 이 물질의 특성이 없는 그냥 원재료인 상태가 물질의 특성이 있는 분자가 되려면 최외곽 전자가 8개의 형태가 만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는 중성을 유지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해야 된다면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런 성질을 내고 있는 것들이 꼬라지 내고 있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최외곽 전자가 꼭 8개씩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8우설인데요. 단수소와 헬륨은 2개만 가지고도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간주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자는 힘의 균형이 원래 주기율표에 지금 앉아있는 분단으로 보면 1분단에 있는 것은 하나씩만 최외곽에 채워져 있고 2분단에 있는 것은 2족에 있는 것은 2개까지만 채워져 있고 3분단에 앉은 것은 최외곽이 3개죠. 이처럼 전부 다 8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 8우설을 이루기 위해서 전자를 외부에서 뺏어 오기도 하고 전자를 외부로 방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뺏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 내부의 핵의 중심에 있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지금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는 원래 그대로 변치 않는데
뺏어오는 전자 개수만큼 전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자가 늘어나는 개수만큼 힘의 팔각형 모양상으로는 맞아 있는데 전기 성질로는 전자가 남아 돌게 되므로 마이너스 전기 성질, 즉 전자의 성질을 띠게 돼서 음이온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전자를 뺏기는 것들은 전자 내부의 양성자 그대로 있지만 전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양성자가 많아지게 되는, 양성자가 늘어났다는 건 아닙니다. 전자가 줄어들게 되어서 양성자가 짝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죠. 전자 양성자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 전기 성질, 양성자가 전기 성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꼬라지를 내게 되는 거죠. 양이온이 됩니다. 이처럼 양이온이 되고 또 음이온이 되면 어떠냐, 전기 성질이 남기 때문에 이 전기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1쪽에 있는 것들은 전자 한 개를 뺏겨서 플러스 1의 전기 성질이 되기 쉽고, 7쪽에 있는 것들은 전자 한 개를 얻어와서 전기적으로는 마이너스 1의 전기 성질을 띠기 쉽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팔각형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전기 성질이 남아 있다면은 분자가 되기가 어려우므로 마이너스 1의 전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내가 꼬라지 내고 있는 이 마이너스 1의 성질을, 전기 성질을 누가 없애줄까? 나하고 반대되는 전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플러스 1의 전기 성질을 찾게 됩니다. 즉 1쪽과 7쪽은 서로 만나 궁합이 찰떡궁합이 되는 거죠. 1분단에 어떤 것이 있던지 간에 수, 리, 나, 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떤 것이라도 관계없고, 7분단에 불소, 염소, 브롬 어떤 것이라도 관계가 없어서 H하고 F 만나면 HF, HCl하고 만나면 HCl, H하고 Br하고 만나면 HBr, Li 리튬과 불소가 만나면 LiF, 불화 리튬, Li하고 Cl 만나면 염화 리튬, Li하고 Br 만나면 브로마 리튬, 나트륨하고 불소가 만나면 불화 나트륨, 나트륨하고 Cl이 만나면 염화 나트륨, 나트륨하고 Br이 만나면 브로마 리튬, 칼륨과 불소가 만나면 불화칼륨, 칼륨과 염소가 만나면 염화칼륨, 칼륨과 브롬이 만나면 브로마칼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을 지정을 해서 앉힌 이 원소 주기율표 1분단과 7분단은 1분단과 7분단이 만나기가 일단 쉽고요. 2분단, 6분단도 서로 궁합이 잘 맞고 3분단, 5분단도 궁합이 잘 맞아요. 이제 4분단이 동떨어져 있죠. 4분단의 중심에 탄소하고 규소가 있는데요. 탄소는 약한 것도 아니고 센 것도 아니고 이 중간 입장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쩌냐, 대부분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전자를 일방적으로 털리거나 일방적으로 뺏어먹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가운데쯤 놓고 공동 명의로 공동 소유로 하자. 전자를 공동 소유로 하면은 내가 부족한 건 내놓고 너도 내놓고, 그래서 같이 그냥 공동 소유해서 같이 있는 걸로 소유한 걸로 치자 해서 8개를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바로 공동 소유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가 중심이 되는 화학적인 결합은 공유 결합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설명이 그겁니다. 자, 나머지도 설명됐던 부분인데요. 이온과 원자단은 어떤 것인가?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은 경우인데요. 잃으면은 플러스 전기 성질, 즉 양성자 짝이 없게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은 이 새로 들어온 전자로 인해서 이게 꼬라지를 내는 상태가 돼서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띠게 돼서, 플러스 전기 성질을 띠면 양이온,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띠면 음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가 어쨌든 간에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결합을 하고 뭉치고 해서 분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가 구물구물 원자들이 뭉쳐 있기는 한데 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플러스 전기 성질을 띈 상태로 그대로 있거나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띈 상태로 있으면은 원자가 뭉치로 뭉쳐 있지만 전기 성질을 띄어서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원자단이라고 합니다. 단체라는 거죠. 원자가 단체로 뭉쳐 있는데 분자는 되지 못하고 전기 성질을 그대로 품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성질을 없애주기 위한 뭔가가 추가로 결합이 되면은 비로소 분자가 되는 건데 이 원자단의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단체로 등록된 것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다고요. 관리해야 되는 분야가. 그러면은 이 원자단이 어떤 명칭의 원자단이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소금의 명칭도 달라지는데요. 어떤 원자단이 붙었다. A라는 원자단이 붙어 있는 소금이다. 그러면 A소금, A염. B라는 원자단이 붙어 있는 소금이다. 그러면 B소금, 이렇게 B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원자단의 종류는 이 다음에 보면 원자단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원소 주기율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원소 주기율표가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8분단, 0분단에 보면 헬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분단에 불소, 1분단에 수소, 리, 나, 칼, 수리나칼. 그 다음에 불소, 염소, 브롬, 요드, 불연부요 이렇게 있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끄다 보면은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소리입니다. 물론 0쪽은 제외합니다. 이쪽은 8쪽은 반응 안 일으킵니다. 핵의 힘이 세다. 다른 원소 전자를 빼앗아 온다. 빼앗아 놓고도 스스로는 돌려받았다고 떳떳하게 환원됐다고 이야기한다. 대신에 뺏기는 놈들은 전자를 털렸기 때문에 산화가 된다. 다른 집안을 초토화를 시키기 때문에 산화제로 쓰입니다. 다른 집안을 산화를 시키잖아요. 대부분 금속이 아닌 비금속입니다. 녹쓰는 것은 금속이 녹쓰는 거지. 여러분 산소 이런 것들이 공기가 녹슬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기가 녹슬지 않죠. 공기가 어떻게 녹슬어요? 비금속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핵의 힘이 센 것들이 비금속이고요. 핵의 힘이 센 순서를 전자를 뺏어 와서 팔각 모양 맞춰놓고 오히려 이 전자 개수가 균형이 틀어져서 전기 성질을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띠는 것을 보고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정도다. 전기 음성도라고 부른다. 왼쪽 아래에 갈수록 핵의 힘이 약하고 다른 원소한테 전자를 오히려 뺏기고 스스로 전자를 뺏기고 내가 산화되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다른 것들한테는 전자를 주기 때문에 그 받아먹는 입장으로 보면 환원을 시켜주는 것이죠. 따라서 환원제로 쓰입니다. 대부분 금속이 여기에 속하고 이처럼 핵의 힘이 약한 순서는 전자를 뺏겨서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꼬라지를 내는 양이온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것을 이온화 경향 또는 양자 붙여서 양이온화 경향 보통 양자를 생략하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 음성도도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 놓은 것을 외우시면 되고요. 힘이 센 순서죠. 이런 것들 만나면 일단 피하고 봐야죠. 최소한 사망이니까요. 전자 털리는 것이죠. 폰염부 탄항요수 인규되어 있는데 폰염부 탄항요수까지만 아셔도 돼요. 폰염부 3, 4조로 폰, FOM 불소산소 질소, CR 염소, BR 브롬, C 탄소, S 설퍼 황, 요오드 수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약한 순서입니다. 약한 순서는 양이온화 경향 또는 이온화 경향이다. 전자를 내어놓기 좋아하고 전자를 내 걸 내놓음으로 인해서 핵 속의 양성자가 오히려 짝이 없어져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고 금속 원소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것들을 환원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전자를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환원제라고 불러줍니다. 일부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도 화합이 되고 이 산소한테 전자 갖다 주면서도 오히려 스스로 산화가 되고 스스로 열받아서 불이 나면서 자연발화가 되는 것들인데 대부분 위험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심심치 않게 화재가 나면은 급속히 같은 층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바로 외벽을 타고 고층으로 옥상까지 바로 번지는 그런 화재들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금속 장식물로 아파트의 광택을 번쩍번쩍하게 보이기 위해서 금속 화물이나 금속판으로서 외벽을 장식하는 경우에 그런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자, 약한 순서입니다. 이온화 경향 순서로도 하고 양이온화 경향 순서라고도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순서입니다. 리, 칼카나, 마하라, 전리, 주납, 수구, 수훈, 백금 해서 이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면은 리는 리튬,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성납, 수소를 중심으로 수소보다 세다, 약하다는 나중에 산과 알칼리에 반응할 때 어떤 가스가 나오느냐 또는 실제로 녹느냐 안 녹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구는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이 칼카나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칼카나, 리, 칼카나 이런 것들은 단독적으로도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연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연소가 되고 찬 물과도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면서 열이 나고 연소가 됩니다. 이것은 삼류이온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이류이온물, 수소 앞쪽까지 이류이온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분말 상태에서 특히 위험하다. 덩어리진 상태에서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수소 뒤쪽에 있는 게 있어요. 수은이다, 은이다, 백금이다, 금이다 이런 종류는 반응성이 떨어져서 위험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금속은 대부분 이 금속의 종류는 산과 반응하면 산과 반응 산에 녹습니다. 염산, 질산, 황산 이런 종류를 말하고요. 산과 반응하면 대체로 나오는 기체가 수소가 발생해요. 이런 건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금속은 대체로 산과 반응해서 녹으면서 수소기체가 나온다. 수소기체가 나오는데 원래 산의 구조가 산 그러면은 바위하고 흙으로 이루어지고 나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소가 일단 앞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센 것들이 원소가 쓰여져 있습니다. 수소 다음에 센 것이 뭐냐? 6쪽이나 7쪽에 있는 원소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7분단에 있는 불소, 염소, 브롬 이런 원소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또는 6분단, 7분단이 결합된 형태로 쓰여 있는 거예요. 염소상, 과염소상 그러면은 뭐 ClO3, ClO2, ClO4 이렇게 염소 6쪽, 7쪽 이런 것들이 구물구물하게 섞여져 있는 것들이 수소 뒤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속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응이. 금속이 들어오면은 금속이 수소 앞쪽에 되어 있는 리, 칼카나, 마하라, 전리, 주납수에서 수소 앞쪽에 있는 것들이 이 산에 들어오면은 수소보다도 더 전자를 잘 내놓는 성질이잖아요. 더 어때요? 활발하게 이게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막 주겠다는데 그러면 이 센 뺏어먹는 것은 어쩌면 수소도 잠깐 이쪽으로 나와 있어봐. 이쪽에가 더 이자도 안 주고 그냥 막 가져가라는데 그냥 금속이 와가지고 전자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센 것들이 금속한테 이리 오라고 그럽니다. 수소는 저리 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된 산은 금속을 만나면은 금속과 오히려 반응하고 수소가 빠져나와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냥 금속 종류마다 따로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일단 덩어리를 넣고 나서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수소가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원자가와 원자의 결합. 원자가는 뭐냐면은 7분단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뺏어오는 경향이 강하다. 6분단은 2개 뺏어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7분단은 전자를 하나 뺏어오면 하나 뺏어온 전자가 전기 성질을 띠고 있는데 전기 성질 띈 입자가 한 개죠. 마이너스 1. 즉 전자 하나가 꼬라지 내고 있다를 표시하는 거죠. 만약에 6분단이 전자 2개를 뺏어와서 팔각형 최외곽을 채웠다 그러면은 그 뺏어온 전자 2개가 자기 짝이 없어 들어와놓고 보니까 가운데 핵에 있는 양성자나 이미 자기들끼리 돌고 있는 전자는 짝짝꿍 개수 다 맞춰놓고 부르치고 난리치고 왈츠까지 치고 난리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는 모양만 팔각형 맞추라고 자리만 차지하라고 그랬죠. 와서 보니까 짝으로 채워주는 양성자도 없고 팔각형 맞춰서 돌기는데 내 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전자 꼬라지 내겠죠.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꼬라지면 마이너스 1, 2개 들어왔는데 2개가 꼬라지 내면 마이너스 2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원자가라고 하고요. 반대로 힘이 약한 쪽들은 뺏기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나간 만큼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꼬라지를 내기 시작하는데 전자 하나가 털리면 양성자 하나 꼬라지, 전자가 2개가 털리면 양성자 2개가 꼬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가 나가면 양성자 하나가 꼬라지, 전자 두 개 나가면 양성자 두 개가 꼬라지.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원자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만났다거나 비슷한 힘을 지닌 것끼리 만나면은 서로 싸우지 않고 부족한 만큼 서로 제공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 서로 힘이 같은데 싸워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보죠.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하나가 있고 전자가 하나가 돕니다. 수소나 헬륨은 전자 궤도가 어차피 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자 궤도 하나에는 전자 최대한 채워져 봤자 8개는 못 채우고 2개밖에 못 채우죠. 그래서 2개 채워주면 8개 채워진 걸로 인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수소 원자가 외롭게 세월을 보내다가 나도 이제 분자 돼볼까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수소는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포, 연무, 탄황 이렇게 보면 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면은 같은 수소 원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소 원자가 이럽니다. 나 전자 하나 있는데 누구 보태준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싸움하기도 귀찮고 힘들고, 너는 근데 전자 몇 개 있어? 옆집에 보니까 나도 하나 있어. 그러면은 우리 계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고 가운데 놓고 요로도 돌고 전자가 일로도 돌고 궤도를 같이 공유하면서 어디 벗어나지 못하게 딱 붙어 있자. 대신에 네 건 내 거 하지 말고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공동 소유로 공동 명의로 법원 등기소 가서 등재하자. 그래서 나도 H 너도 H인데 요렇게 한 살림에서 분자를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H2라고 분자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수소 분자 수소 기체죠. 즉 수소의 원자가 2개가 전자 하나씩을 내놓고 2개 채운 것 마냥 공동 소유로 해서 만족을 해서 분자를 만들어 간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기체가 자기들끼리 만나면 이런 방법을 써요. 부족한 만큼 똑같이 가운데다 놓고 공동 소유로서 공동 명의로 해서 팔각형 모양을 채워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원자 원소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공동 소유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결합이 되는 분자는 공유 결합 분자입니다. 따라서 원자가 분자가 되는 방법은 뺐냐 뺏기냐 털리냐 뺏어오느냐에 따라서 뺏어온 다음에 뺏긴 다음에 전기 성질을 띠는데 그 전기 성질 없애려고 서로 다시 어쩔 수 없이 살림을 합하는 거, 원자가 전기 성질을 띠면 이온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온끼리 다시 한 살림을 차리는 것을 이온결합 형태라고 하고요. 이온결합 형태가 이루어지는 건 대체적으로 약한 것과 센 것이 꼭 결합이 됩니다. 1, 2쪽에 있는 것과 6, 7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공유결합 방법이에요. 경유결합 방법은 첫째는 같은 것끼리 만나면은 공유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안 다투고 나도 똑같은 원자, 너도 똑같은 원자, 같은 족본인데 형씨 나하고 같이 공동 소유합시다. 부족한 끼리 내놓고 이렇게 해서 같은 것끼리 뭉치면 공유결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가 중심이 된 결합이면은 공유결합 형태를 취한다. 탄소는 4분단입니다. 그래서 센 쪽에 가도 일방적으로 터지는 건 아니고요. 약한 쪽에 가더라도 일방적으로 뺏어먹기가 껄쩍지근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예 공동 소유를 합니다.